안녕하세요. 경목유결 안내자 홍채연입니다. 여러분, 저번 수업이 끝난 후 자기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보셨나요? 성인이 되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샘솟지는 않으셨나요? 성인까지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인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는 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완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정성이 부족하면 의지가 약해진다 라고 했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정성이 부족한 구체적인 사례로 오래된 습관의 방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록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해도 용맹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서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 의지를 막아 깨뜨렸기 때문이다. 율곡이 선생님은 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로 오래된 습관, 즉 구습을 말씀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선생님께서 제시한 8가지의 조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심지를 소홀히 하고 몸가짐을 함부로 하며 단지 한가롭게 노는 것만 생각하여 구속을 매우 싫어하는 습관이다. 심지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서술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귀찮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평소에 귀찮다는 말을 쉽게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보통 귀찮다는 말에는 목표로 세운 것을 해야 하는데 혹은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못하겠다, 다음에 할까? 라는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 의지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힘들다라는 생각은 들어도 귀찮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소홀히 여기고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가짐에서도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만사가 귀찮다 라는 말이 나올 때 자신의 몸가짐이 어떤가요? 눕고 싶어지죠. 어딘가 기대서 넋을 나간 표정을 짓고 있게 돼요. 이렇게 나의 의지가 약해지면 몸가짐도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과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가롭게 노는 것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한가롭게 논다는 것은 뚜렷한 삶의 목적이 없이 그저 놀기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찮은 일은 하기 싫어 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시간을 흘러보내며 자포자기하는 습관입니다. 부지런히 살아가며 이룰 수 있는 멋진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구속을 싫어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현대에 말하는 구속은 자유의 반대말로 사용이 되고는 합니다. 국어사전에도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이라고 구속이란 단어가 설명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구속이란 예의와 같은 겁니다. 나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고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구속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구속을 싫어한다는 것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를 가볍게 여기고 그로 인해 몸가짐도 함부로 하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노는 것만 좋아하고 구속을 싫어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런 태도가 매일 반복된다면 당연히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없겠죠? 만약 자신의 목표가 그래, 난 누구보다 게을리 살아서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매일매일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셔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 앞에서 말한 의지를 약하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게 하고 놀기만 하고 구속당하는 싫어하는 이런 4가지의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습관들인 거죠. 눈치채셨겠지만 이 첫 구절만 보아도 율곡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오래된 습관이란 부정적인 습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첫 번째 조목만 깊이 이해하셔도 나머지 7조목이 왜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7조목은 모두 이것을 기반으로 설명된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나머지 조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항상 경거망동하면서 무언가 할 생각만 하며 고요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신없이 드나들면서 필요하지 않은 말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습관이다. 우리는 움직이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분사주하는 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경계하는 습관은 부정적인 움직임입니다. 바로 뒷구절, 어지럽게 출입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움직임의 예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의 문제는 지금 나의 마음 상태를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요하게 앉아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만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의지는 여전히 유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공부하던 학자들은 공부 방법 중 하나로 정좌를 중시하기도 했어요. 나의 마음을 항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현대에도 명상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스스로 치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에 따르면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사람들도 매일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한다고 해요. 그러니 매일 목적 없이 드나들고 필요 없는 말을 내뱉느라 고요히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심지, 의지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죠.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조목을 기반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은 좋아하고 다른 것은 싫어해서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며 조금만 수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괴리될까봐 두려워하는 습관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습관은 나만의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다가도 누가 옆에서 요즘 유행이 그거래 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그래? 그럼 나 이쪽으로 갈래 라고 하는 거죠. 그 네 번째는 문장 짓는 것만 좋아하여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고 경전의 구절을 표절해서 화려하게 문장만 꾸미는 습관이다. 이 문장은 글의 내용을 숙고해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글을 되게 잘 썼네 했는데
내용은 없는 거죠. 이렇게 거칠에만 신경 쓰다 보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좋지 않아요. 그 다섯 번째는 글짓기에 힘을 쓰며 검은 곳하며 술 마시는 것을 업으로 삼고 한가롭게 놀면서 스스로를 맑고 운치 있다라고 말하는 습관이다. 글쓰기에 힘쓴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습관과 같은 맥락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희로서 즐겁기 위해서만 글을 쓰는 거죠. 이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과 거리를 두어 홀로 유유자적하는 모습과도 같아요. 무언가를 즐길 때도 나 혼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학자의 면모라고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신 거죠. 따라서 세상을 등지고 홀로 유유자적하며 글 쓰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노는 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 여섯 번째는 한가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바둑 두고 장기 두는 일을 좋아하고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으며 보내면서 단지 싸움만 일으키는 습관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가롭게 놀기만 하고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는 부유하고 귀한 것을 부러워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어하며 좋지 않은 옷과 좋지 않은 음식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습관이다. 일곱 번째 이 습관은 현재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수준을 의식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런 것은 재물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런 습관이 있으면 사람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 여덟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절제함이 없고 그것을 끊고 규제하지 못하며 재물에 대한 이익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을 맛보고 사탕처럼 달다고 느끼는 습관이다. 이거는 없어도 되는 나의 사사로운 욕심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앞 구절에서 재물을 기준으로 삼아 마음을 먹는 것에 대해 경계했어요. 이처럼 재물에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잃게 됩니다. 율곡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8조목에서 도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본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 둘째, 아무런 목적 없이 행동하는 것. 셋째, 그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 넷째, 과도한 욕심으로 모두 의지를 약화시키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담고 있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부정적이고 오래된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하는 부정적인 오래된 습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율곡이 선생님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로 오래된 습관을 말씀하신 까닭, 이젠 아시겠나요?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좋지 않은 습관이 결과적으로 나의 심지, 의지를 약하게 하며 목표를 이루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자라는 목표를 어젯밤에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전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다면 이젠 그냥 일어나서 책만 피면 돼요. 그러나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면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오래된 나쁜 습관 때문에
자신의 세운 목표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무리인가? 포기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바로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의지가 약해지고 실천이 미약해지다 보면 또 다른 나쁜 결과들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잘못한 행동을 내일 또 해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어제는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오늘 고쳐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도 의지가 약해지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오늘 해보니까 안 되던데?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점점점 나쁜 결과들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나쁜 습관들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조금씩 고쳐나가면 될까요? 율곡이 선생님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은 마치 칼날로 물건을 끊어내듯 오래된 습관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옛 습관을 잘라내면 여러분의 목표는 생각보다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구습이 무엇이 있는지 작성해 보고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 그 뿌리를 뽑아보는 건 어떨까요?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목유결의 혁구습 공부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시 자신의 의지를 점검하고 내 의지가 혹여나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나쁜 습관을 하나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점점 더 맑고 투명한 크리스탈 그릇이 되어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쏙쏙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